김건희 특검이 종료가 됐잖아요. 종료됐죠. 네, 그런데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이거는 진짜 초유의 일이잖아. 고속도로를 휘어버렸다. 고속도로를 위해가지고 김건희의 재산을 늘려주려고 했던 거잖아.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김건희와의 관계성 수사가 안 돼가지고 안 됐어. 우리가 속상하다고 어제까지 얘기했지. 그렇죠. 그런데 어제 JTBC가 엄청난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김건희 일가의 양평 땅 관련 의혹을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특검 수사는 끝났지만 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한 의혹은 여전히 안갯 속입니다. JTBC 취재 결과 특검이 국토부 공무원의 녹음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윤석열 인수위에 파견됐던 인물인데 녹취엔 I씨가 아니라 J씨로 하니 여사가 화났다는 취지의 말이 담겼습니다. 김건희 일가의 땅으로 연결되는 I씨가 아니라 진출입로가 없는 J씨로 계획을 짜자 김씨가 문제 삼았다는 내용입니다. 이 녹취가 경찰로 이첩된다면 수사의 핵심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윤정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건희 씨가 선산과 땅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 일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1조 7천억 규모의 국책사업인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을 원안인 양서면 대신 이곳으로 변경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원안을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변경하자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일부러 특혜를 주기 위해서 세워서 계약을 이렇게 엉터리 해왔다 그러면 그 장관이 저부터 깜빵 가야 됩니다.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국토부는 변경 2달 만에 사업을 전면 백지화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김건희 특검은 윤석열 인수위에 파견됐던 국토부 핵심 관계자인 김모 과장의 녹취록과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국토부 서기관이 인수위 관계자로부터 노선을 강상면 쪽으로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고 노선 변경을 적극 주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김 과장은 다른 공무원과 통화해서 김건희 씨를 언급합니다. 종점 변경안이 발표되고 논란이 거세진 2023년 7월 무렵 김 과장이 국토부 이모 서기관과 통화해서 여사가 I씨가 아니라 J씨를 내니까 화가 났다는 취지로 말한 겁니다. 당시 발표된 국토부 변경안엔 종점에 땅과 바로 연결된 I씨가 아닌 또 다른 고속도로와 이어지는 J씨가 설치될 계획이었습니다. 통상 J씨보다는 I씨가 설치될 경우 인근 토지 가치가 높아집니다. 특검은 녹음 파일을 김건희 씨 개입을 보여주는 결정적 단서로 보고 김 과장을 소환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김 과장은 농담으로 말한 것이라며 부인했고 특검 수사 종료로 녹취는 경찰 국수본에 이첩됐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고속도로 종점이 김건희 씨 일가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되고 특혜 의혹이 불거진 시점에 국토부 실무자들은 사태 수습을 논의했습니다. 그 대화 내용도 JTBC가 확인했습니다. 특검이 확보한 녹취엔 너만 알고 있어라. 대통령이 시킨 거다. 이 사안 특검하면 다 감옥 간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이어서 김지훈 기자입니다. 국토부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김건희 씨 일가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한 2023년 국토부 실무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대화를 나눕니다. JTBC 취재 결과 김건희 특검이 확보한 통화 녹취엔 이거 너만 알고 있어. 대통령이 시킨 거야. 라는 취지의 대화가 담겨 있습니다. 또 사후 대책을 논하는 과정에서 특검하면 다 감옥 간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했잖아. 라는 취지의 대화도 오갔습니다. I씨가 아니라 J씨로 해 여사가 화났다고 말한 인수위 파견 김모 과장뿐 아니라 실무자들도 종점 변경의 맥락을 알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2023년 7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변경 발표 2달 만에 사업을 전면 백지화시켰습니다. 김건희 여사님 땅이 거기 선산을 옮기지 않는 한, 그것을 처분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이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원인을 제거하겠습니다. 종점 변경에 민원이 있어 변경했다는 해명까지 나왔습니다. 저희가 국책 사업을 하면서 사업비나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지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민원입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 사업을 이게 과연 진행할 수 있을까라는 판단을 했고요. 하지만 특검은 당시 종점 변경에 대한 민원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느닷없이 종점을 변경한 것도 2달 만에 갑자기 백지화한 것도 논리적 근거가 없었다는 겁니다.
특검은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 뒤에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종료가 됐잖아요. 종료됐죠. 네, 그런데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이거는 진짜 초유의 일이잖아. 고속도로를 휘어버렸다. 고속도로를 위해가지고 김건희의 재산을 늘려주려고 했던 거잖아.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김건희와의 관계성 수사가 안 돼가지고 안 됐어. 우리가 속상하다고 어제까지 얘기했지. 그렇죠. 그런데 어제 JTBC가 엄청난 보도를 했습니다. 야 이거는 진짜 이거 내가 볼 때 끝난 거야. 이거는 끝났습니다. 자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하는 차원에서 종점 양서면을 강상면으로 갑자기 변경한 거 그림 한번 다시 보고 갑니다. 자, 기존화는 저기 양서면인데 변경으로 강상면으로 저렇게 휘어서 거기가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는 곳으로 고속도로 자체를 휘어버린다. 말 자체가 안 돼. 예. 이거는 이 짓을 한 거야. 자 그런데 특검이 엄청난 녹취록을 확보를 했답니다. 특검이 녹취록을 확보를 했다는 거야. 우리가 근데 어제 주진우 기자랑 이 얘기를 안 했으면 이해를 잘 못했을 거야. 네. 아니, 특검이 확보했는데 그렇죠. 왜 이거를 안 했지? 왜 안 했지 이렇게 했을 거야.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건 알게 됐죠. 그렇죠. 근데 특검은 확보를 다 했었어. 어떤 녹취를 확보했냐? 윤석열 인수위에 파견 나갔던 국토부 과장이 있어요. 인수위 파견. 국토부 과장 오케이. 인수위에 파견 나갔어. 왜냐하면 이거 휜 게 인수위 때부터 휘었던 맞아요, 거 알지? 맞아요. 국토부 과장하고 국토부 이모 서기관이 통화를 했는데 그 통화 녹취를 특검이 확보를 한 거야. 아, 그러니까 이모 서기관은 국토부에 있고 그렇지. 그리고 과장은 인수에 나가 있고. 파견 나갔다가 다시 이제 복귀했지. 네, 오케이 아. 오케이. 근데 두 사람이 통화한 녹취를 확보한 거야. 근데 그 녹취 자체가 공개가 된 건 아니고 맞습니다. JTBC가 그 녹취의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 네. 녹취 내용을 우리가 보기에 앞서서 용어 정리를 하나 하고 가야 됩니다. 네. 거기 보면 이제 IC하고 JC가 나오는데요. IC는 나들목이라고 합니다. 인터체인지 나들목. 고속도로하고 국도가 만나기 때문에 어. 이거는 이제 땅하고 접점이 그렇지. 되는 이제 거죠. 고속도로에서 국도로 이제 시내로 들어가는. 그렇죠. 그러면 거기는 이제 뭐 만들 게 많잖아. 그러네. 그러니까 수산아 그 어디 IC로 나오면은 이제 아. 시내 나오니까. 시내 나와. 오케이. 그러면 이때는 이 지점은 이제 땅값 대폭등이죠. 그렇죠. 그렇죠. JC는 JC 같은 경우에는 정션. 예, 땅이 만나는 게 아니고 분기점이라고 고속도로와 고속도로가 만납니다. 그래서 아. 다른 고속도로로 빠지는 빠지는 길이에요. 거야. 이거는 이제 땅값 상승하고 이거는 땅이 없죠. 안 만나죠. 됐죠. 고속도로. 예. 그러니까 오케이. 이제 다시 IC가 돈 되는 거야. 오케이. 쉽게 얘기하면 그쵸. IC 돈 된다. 거기 땅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자, 국토부 김모 과장하고 국토부 이모 서기관의 통화 내용. 이것만 끝납니다. 네. 자, 국토부 김모 과장이 이모 서기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사가 IC가 아니라 JC로 해가지고 빡이 쳤어. 끝. 여사가 화가 났다. 끝이다. 이건 예. 수사 더 할 거 없다. 오케이. 알았지? 예. 끝났다. 자, 그리고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이 막 터져 나왔을 때 그때 우리 안진걸 소장님이 막 국회 가고 막 직접 기자- 거기도 가시고 네, 막. 현장도 가고 매불쇼 나와서 폭로하고 할 때 네. 그때 국토부 직원들끼리 대화를 나눈 녹취도 특검이 확보를 한 거야. 통화 녹취. 통화 녹취. 이거 보면 또 수사 끝입니다. 아까는 소개부터 과장 서기관 대화인데 이거는 실무자들끼리 한 얘기예요. 실무자들끼리. 이거 너만 알고 있어라잉. 대통령이 시킨겨. 그리고 특검하면 다 감옥 가.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했잖아. 끝. 특검했는데 감옥 안 갔는데 근데. 예, 2차 특검이라고 좀 네네. 다시 예, 알려주세요. 예, 예. 끝난 거야. 끝난 완벽한 거야. 네네네. 그 완벽하죠. 아. 그래서 특검이 만약 한 달 더 있었으면 윤석열, 김건희가 기소를 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끝난 2차 거야. 특검 전에 국수본에서는 저는 이건 기소를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자, 끝났다고. 일단 첫 번째 근데 이제 최욱임 씨께서도 IC는 땅값이면 JCT는 안 온다겠는데 이제 이 경우는 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여기가 JCT잖아요. 네. 아까 그 유명한 JC랑 JCT랑 혼용해서 씁니다. 그 유명한 이걸 네. 아래로 노선을 55% 변경하고 공사 금액이
2천억 정도 더 들고 2킬로가 더 연장되는 것으로 갑자기 틀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29필지 있는 땅으로 이렇게 JCT를 연결한 건데, 근데 이 경우는 남양평 IC가 바로 500m 밑에 있어요. 아, 그럼 돈돼. 그래서 여기는 그럼 돈돼. JCT여도 돈돼. 서울에서 여기까지 김건희 일가 땅, 음. 이 29필지 외에도 더 있어요. 축구장 5개 크기가 있단 말이죠. 돈돼. 이건 돈이 무조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부동산 전문은 감정. 왜냐하면 근데 IC보다는 조금 덜할 덜 수는 돼. 있죠. 그러니까 뚜껑 근데 날라갔어. 여기서 김건희의 탐욕입니다. IC로 바로 들어와 버려야 되는데 JCT로 연결했다고? 일이 연결했으면 몇십억이 더 생길 수도 있는 건데 네. JCT로 연결해서 뭐 몇 억이나 몇십억, 몇백이 더 생길 수 있는 게 상대적으로 특혜가 적었다고 화를 낸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고속도로는요. 옆에 이미 IC가 있으면 바로 위에 IC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김건희 그런 거 모르죠. 예. 탐욕에 미쳐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냥 야 남양파 IC가 있다 하더라도 여기 또 IC 뚫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모양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너만 알고 있어 대통령이 다 시킨 거야라는 이 녹취가 나오잖아요. 대박이야. 그러니까 이 대박이라고. 거의 다 밝혀냈어요. 저도 예. 특검에 좀 취재를 했는데 시간이 마지막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다만 이걸 JTBC의 제공항으로 봤을 때 특검 내 양심파들이 기간은 지났지만 갖고는 중요한 있는 걸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밝혀냈다 녹취 전부를 보낸 거거든요. 맞아. 어제 JTBC는 그중 일부만 공개했는데 맞아요. 핵심이 김건희가 IC가 아니라서 화를 엄청 냈다. 그게 핵심이야. 윤석열이 직접 시켰다. 우리 핵심이야. 감옥 간다잖아요. 네. 다 밝혀진 거죠. 끝난 정도는. 거야. 네. 나는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뭐 완벽히 밝혀진 거고 증거가 나온 네. 거고 당시에도 이거 있었죠. 이게 무조건 문제가 심각했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이렇게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도 넥타이 메고 방송에 나와가지고 말도 안 되게 실드 쳤던 놈들. 지금 그 자들은 다시는 방송 나오면 안 돼. 전원책! KBS 그 라이브에서 난리 났잖아요. 난리 났잖아. 네. 아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예? 아 진행자가 이렇게 편파적으로 예? 자, 누가 편파적이야, 이제 답 나왔잖아. 지금 이게 지금 그림이 잘못됐네요. 보니까 제가 김건희 일가 양평군 일대 땅 조사를 다 했잖아요. 감정평가 네, 우리 125억 봉지 기자님이 원이라 봉지욱이 다 했잖아. 그게 이제 싸게 했을 때 125억이고 네. 이게 개발이 되면은 10배니까 네, 더 올라갔네. 지금 여기 보시면 10배요. 여기 동그라미 쳐 있는데 이쪽 선산 일대 산이에요, 여기.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여기 강 앞에 하나가 땅이 더 있어요. 네. 그래갖고 여기를 공흥리 아파트처럼 지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 공흥리 아파트랑 비슷한 야트막한 야산이 여기 하나 더 있어 몇천 평짜리가 있어요. 공흥지구 예. 개발 사업처럼 거기서 그거 몇 세대 안 지어가지고 분양가 800억에서 꽤 벌었거든요. 거기서 처음으로 나름대로 합법적으로 처음 벌어본 거예요. 네. 합법은 아니고. 그러니까 맨날 남 개발부담금 18억 예를 들면 빼먹고. 뭐 다른 사람들 막 감옥 보내고 했잖아요. 동업자 배신 그렇게 안 하고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로비해서 한 건데 네. 여기 이 땅이 제일 중요합니다. 요 강 네. 앞에 남한강 앞에. 요게 있기 때문에 여기 제이시여도 상관없는 거예요. 밑으로 맞습니다. 나오면 여기 이어지기 네. 때문에. 아, 그럼 거기에 이제 아파트 개발이 들어간다. 그리고 여기 선산 일대는 제가 볼 때는 송파에서 15분 거리기 때문에 그 온요양원 하잖아요. 원래 이쪽 예, 일대에서. 네. 그러니까 최고급 요양원을 지을 수 그렇죠. 있는 부지죠. 네. 와. 근데 제가 당시에 이제 김건희 특검보랑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뭐 때문에 전화를 했냐면 공흥리 일대 뭐 개발 부담금 그거 얼마 안 들고 별거 아니고 아파트 분양 수익 800억 전체가 범죄 수익이다. 이게 전제를 해야 된다. 왜 불법인지를 설명을 다 해줬어요. 왜 불법인지를. 예를 들면 여기 팔당댐 있잖아요. 이게 댐이잖아요. 아파트 못 지어요. 땅 아무리 그렇지. 많아도. 환경 문제로 네. 근데 최은순의 땅만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허가해 준 거야. 네. 그러니까 공용 하수 처리를 할 수 있게 이어준 거야. 거기를 그렇죠. 편입시켜줬어.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말이 안 되거든. 이거를 적용하면 김성교 양평군수 뭐고 다 잡혀 들어갔는데 왜 그거를 수사 안 하세요? 그랬더니 공소시효 문제가 이러더라고요. 누가 특검이? 네, 특검보가. 그래갖고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그 공소시효란 거는 준공 시점을 할지 아파트가 다 뭐 분양 시점을 할지 입주한 시점을 할지 시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니냐. 일단 수사를 하고 그걸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안 합니다. 그리고 개발 부담금은 얼마 안 하잖아요. 이게 몇십억밖에 안 하는데. 그때 한 18억 했죠. 이게 이제 허가 자체가 불법이면 그럼 800억이죠. 네. 건축 허가 자체가 불법이었어요. 건축 허가 자체가. 처음에 제가 간단하게 얘기해드릴게요. 건축 허가를 양평군에서 내줬으니까 분양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800억 받았잖아. 분양해가지고. 네. 근데 처음에 건축 허가 내릴 당시에는
우리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하수 처리 시설을 갖추겠습니다. 이 조건으로 맞아요. 이 조건으로 아파트를 지었다니까 짓기 시작했다니까. 대박. 근데 그때는 공용 하수 처리 시설과 이 아파트는 연결해줄 마음이 없었어. 계획도 없었고. 와. 근데 그 상태에서 허가가 난 거예요. 건축. 미친 거지. 이거는 빼박 100% 불법인데 아니 이거 왜 수사 안 하세요? 공소시효. 이게 제일 쉬운데 공소시효 얘기해서 아니죠. 왜 이거는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아파트 완공하고 주민들 들어간 준공 시점으로 보면 공소시효 남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안 했어요. 안 했어. 예. 근데 기본적으로 이 당시에 공리 일대 지구 그 수사한 분들이 예전에 한번 경찰이 여기 이것도 공리 뭐 개발부담금 이거 뭐고 수사해가지고 무혐의 내린 적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분들 일부가 와 있더라고요. 특검에. 예? 아니 공리 왜 아파트 그래? 지구는 김건희 특검에서 경찰들이 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이 수사를 전에 했었던 분들 그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네,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의심을 한 거죠. 아 얘네들이 사건을 이게 크게 벌리기 싫어하는구나.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죠. 그 특검은 끝났으니까 2차 특검 가기 전에 경찰 국수본으로 일단 이첩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첩했죠. 나는 국수본 좀 기대되는데. 국수본이 힘을 내야 되죠. 본인의 네. 수사력에 대해서는 계속 뭐 이제 물음표를 많은 분들이 이제 표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렇지 않아 수사 잘해. 우리도 이런 수사 관련해 가지고 비리에 대해서 그 거학에 대해서도 성과 낼 수 있어. 예. 이렇게 빨리 존재감을 보여야 되는 사안이죠. 이미 그렇죠. 저는 원희룡 전 장관 턱밑까지 찼다고 생각해요. 이 예. 수사의 칼날이. 본인은 이 수사가 이제 특검에서 마무리가 되니까 원희룡은 없었다라고 기세등등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던데 예. 그거는 착각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걸 인수위 공무원이 단독으로 이 파견 나간 공무원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까? 이게 국책 사업이고 이 영향 평가까지 다 통과를 했던 사안인데 예. 이게 대단히 이례적인 거고 이게 혈세가 투입되고 굉장히 오랜 기간 점검을 했는데 그냥 다 틀어졌어요. 그게 왜 그러지 이상한데 김건희 씨 일가 땅이 있네. 근데 김건희가 화를 냈다는 워딩까지 나온 거예요. 우리가 걸리면 대통령 지시니까 너만 알고 있어? 라는 그거를 농담으로 치부할 수조차 없는 거고요. 이거는 더 윗선으로 그때 주무부처 장관 누굽니까? 원희룡. 네. 저는 어쨌든 이게 특검이 2차 특검이 지금 출범하려면 그래도 기간이 좀 있잖아요. 네. 제가 만약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이라면은 그치. 굉장히 서두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1차 김건희 특검이 특히 김건희 특검이 국민들한테 실망을 준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좀 그런 평가가 있죠. 니들 뭐 했느냐 이런 부분도 일각에서는 없잖아. 오히려 못한 많지, 부분은 더 많지. 많다고 좀 우리는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경찰 국수본이 정말 더 이렇게 그 역량을 발휘하면은 국민들한테 박수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좀 생각 안 하고 있겠어? 그럼요. 아니 게다가 양평고속도로 관련된 내용은 사실 김건희 특검이 전혀 수사를 안 한 게 아니에요. 많이 수사해 놨어요. 근데 사람도 있고. 그거를 바깥으로 지금 표현을 못 하고 그거를 딱 이렇게 뭔가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밥상을 안 차려줬을 뿐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 사건이 지금 이첩을 받았으니까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풍부하잖아요. 그렇지. 거기서 시작을 하면 얼마든지 자기네들이 성과를 낼 수 있어요. 이거는 해야죠. 두 가지를 잘 하면은 저는 수사가 성공할 거라고 보는데. 두 가지? 예, 우선 첫 번째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이 공무원들이 양심 선언을 하고 그 당시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술을 해주면 그들에게 면책을 조금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진짜.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관련자들이 자기가 면책하기 위해서라도 어쨌든 그 당시 무슨 상황이 있었는지 객관적인 증거 같은 것들을 저는 분명히 제시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국수본에 지금 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국수본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나중에 특검으로 갈 것 같은데 국수본이 뭐 하려고 열심히 하겠어. 괜히 죽 써서 개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왜 그러냐면 국수본에서 지금 수사를 열심히 잘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 특검이 만들어졌을 때 그 국수본에서 이걸 다루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진짜 특별수사관들을 만들어서 일을 하게끔 하면 돼요. 그러면 국수본의 수사 그 내용이 그대로 여기까지 가가지고 자기 업적으로 남는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들의 수사 능력을 우리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당신들이 여기서 일을 잘하게 되면 특진의 기회도 있고 얼마든지 너네들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 특히 지금 경찰은 자기네들의 수사 능력이 되게 좋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검찰이 내년 9월까지가 이제 자기네가 이제 수사권을 다 뺏기기 이제 바로 좀 남아 있는 건데 검찰에서 내년 9월 전에 분명히 경찰에서 빵꾸 난다. 우리들이 수사를 잘한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되고 그때는 좀 뭔가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조금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검찰에서. 그러니까
국수본이든 경찰은 니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착각이야. 우리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그동안 니네가 지휘하는 거 따르느라고 우리가 안보했을 뿐이야. 요걸 이제 우리들한테 어필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제공했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면 저는 이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는 특검 어차피 하기로 했으면 특검에 가서 이들이 이걸 보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경쟁적인 체제도 좋지만 이 사람들이 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하니까 저는 그렇게만 하면 수사는 성공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진짜 궁금한 게 이게 시간이 없어서 그래 막판에 저 녹취를 확보해서 그랬을까? 그건 아니래요. 모르겠는데. 그건 아니래요. 일찌감치야? 네, 그럼 아니, 그러니까 원희룡을 왜 조사도 안 했어? 그게 윗선으로 올라가는 걸 좀 막았대요. 누가? 특검에서? 내부하에서. 그래서 윗선으로 못 올라가. 아, 밑에 그 인수위 파견 같은 거 국토부 과장은 구속 기소까지 하면서. 근데 중간에 이제 양평에 그 공무원이 이제 사망하면서 예. 약간 이제 스톱이 돼버렸고 책임 소재 좀 다르더라고 좀 그랬고 중간에 이제 검찰들이 조금 또 저항하고 사보타지하면서 좀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중간에 흐지부지 됐는데 김동연 지사가 방송에서 그랬잖아요. 이 양평고속도로 이 사건은 위로 올라가는 거를 막았다 누가 이제 그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막았다는 게 특검 내부에서 막았다는 거예요? 그럼 야 그건 말이 안 되는데 제가 말이 안 된다는 거는 그러니까 노 변호사 그 말이 말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그 특검의 행태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그렇죠. 거고 네, 그렇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은 2차 종합특검에서 그 누가 막았는지 그 부분도 정말 특검 수사 대상으로 돼야 됩니다. 아마 공무원분이 좀 돌아가시면서 예. 이 특검을 좀 탓하는 이런 문서 같은 걸 남겼기 때문에 예. 수사에 대해서는 좀 이게 말씀드린 게 윗선이라는 게 어떤 정말 뭐 악이 이렇다기보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더 가야 되겠냐. 왜냐하면 정말 이게 사실 국민의힘 그 김성교 의원이 불구속 기소되는데도 예. 대단히 이제 좀 한 축이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좀 힘이 나중에 빠졌던 것 같고 이게 큰 틀에서는 뭐 정무적이든 뭐든 이게 큰 고려 사항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속도 조절을 하자라는 내부 판단이 있을 수는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말씀을 들으니까 드네요. 조사는 해야죠. 속도 조절을 한다 하더라도 이걸 그야말로 밑에 과장급에서 그야말로 이 조단위의 사업을 갖다가 변경을 그건 하는데 사실 과장선에서 이걸 갖다 할 수는 없죠.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말이 장관의 안 돼. 결정도 없이?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결기까지는 특검이 못 보여줬던 것만. 근데 어쨌든 원희룡 자기 주장은 그거죠. 나는 사실 늦게 됐고 장관도 네. 처음부터 여기 내가 개입한 것도 아니고 나중에 가서 내가 육바지를 사실 조금 들어갔을 뿐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이걸 백지화 선언하면서 내가 막았다 이게 이제 원희룡 장관의 주장이거든요. 물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제 원희룡 바로 밑에 있는 선까지 실무진들이 사실 여기서 조금 몸을 사리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어쨌든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사실이라면은 정말 김건희 특검에서 김건희 특검해야 된다. 저 그 부분 그래서 그 얘기도 이제 계속 나오긴 하는데 지금 저는 본질은 김건희 특검을 특검하는 것도 뭐 당연히 지금 필요하겠지만 그거보다도 지금 빨리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정리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거 매우 좋은 기회니까 이 방송을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그래도 구성원 좀 몇 분은 들으시겠죠. 예. 들어야 될 텐데. 예, 그리고 다시 보기 기능이 빨리, 있으니까 빨리 전화해야 들으라고. 연휴 때 예, 경찰분들 힘 지금 매우 좋은 찬스니 인생에 다시 없을 찬스니 예, 국수본분들 이때 그 주마 가편 예. 채찍질해서 더 빨리빨리 좀 우리랑 협업해요. 국민 신뢰를 얻으시는 그랬으면 걸로. 좋겠습니다. 네.